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게스트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미무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없이 우리끼리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우리 늘 빠져 안 하는. 우리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수정. 권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피디님 감사합니다. 저기 네. 안 보이지만 황호한 피디님께서 열심히 네. 저희 모니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게스트에게 묻어가는 방송인데 저희가 원래 기댈 곳이 없다. 오늘 게스트가 없다. 우리 슬로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죠. 둘이 나올 슬로건. 때는 슬로건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바꿀까요? 구독자? 구독자에게 묻어가는 방송? 구독자. 황 PD님. 황 PD님한테. 현장에서는 황 PD한테 묻어가고 방송에서는 구독자에게 방송에서는 구독자에게 그럼 100% 다시 해볼까요? 좋습니다. 전 내가 온 세상 답시할게요. 네. 온 세상의 페미를 묻히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미무따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1월에 페미무따 그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딥페이크 특집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잘 마무리하고 이제 좀 오늘은 어떤 방송이냐? 어떤 방송? 페미무따 무엇인가? 페미무따란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방송할 건가? 네, 그런 걸 좀 밝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서 네. 방송은 이미 10회차가 나갔지만 이제서 우린 이걸 받겠나? 저희가 뭔가 저희를 설명할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딥페이크 특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랬죠.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딥페이크 특집 마쳤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볼까요? 전 간단하게 얘기 잘 못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이 사건 접했을 때 이 되게 여러 영역에서 얘기해야 되는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단위에서 한 영역에서만 이야기되면 이 문제가 뭐 해결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영역에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획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뭔가 손희정 선생님이랑 권기 선생님이 나와서 이 사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런 분석 이런 걸 해주신 거잖아요.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그러니까 이제 DSO 활동가 하셨던 분과 함께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하고 있는 페미테크 활동가와 테크페미 활동가와 페미테크 아니고 테크페미 네, 그 어쨌든 기술자가 나오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이제 노동운동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기술적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젠더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 활동가를 만난 것도 좋았고 공대 언니들이죠. 그렇죠. 이과 언니, 공대 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걸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정보인권에서 오랫동안 이제 20년 넘게 활동하셨던 분이 나온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다룬 것 그래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룬 것 맞아요. 이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기획이 잘 됐다. 그렇죠. 그런 평가가 많았죠. 종합편에서도 그렇죠. 또 얘기했고 우리도 스스로도 아주 그치.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재밌었다. 맞아요. 성공적이었다. 그렇죠.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장려경 선생님에게 실제로 책을 같이 쓰자. 맞아요. 모 출판사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거 보고, 우리 방송 보고. 페미무따를 보고 그래서 이거 많이들 보신다는 게 되게 의미가 깊고 어쨌든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있었어요. 어제 뭐 있었어요? 무슨 페미니즘 책 모임 이런 데 갔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청소년 교육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유튜브에서 우리 검색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자기가 정말 필요로 했던 그런 정보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 진짜? 주셨어요. 와. 최근의 반응이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셨고 저희 또 많은 분들이 피드백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딥페이크 특집을 첫 번째 했던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고 많이 알려주셔야 된다. 지금도 너무 좋지만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좀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획은 되게 오랫동안 이후에도 꾸준히 많이들 보실 맞아요. 콘텐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있는 저 영원히 가는 건가요? 네, forevermore 영원히 볼 수 있는 그 장정을 믿고 영원히. 그런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해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지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페미문따를 왜 시작했는지 한번 털고 가자. 우리가 왜 시작했는가? 왜 시작? 아니, 장소님 먼저 얘기해야죠. 나한테 먼저 제안했잖아. 제가 제안을 네. 드렸죠. 저는 일단은 그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딥페이크 사건이 이제 작년 몇 월이었지? 한 8월? 9월? 그때쯤인 것 같아요. 네, 그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8월. 아주 심각한 음. 사건이었고 그게 막 보도들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텐데 너무 그러니까 이미 있던 일들도 있어요. 엠번방도 있고 뭐 그쵸. 많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준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막 받고 혼자 나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거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좀 버려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이제 저도 미디어 활동을 하니까 미디어 활동가로서 하는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게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변을 물색했죠. 그러다가 권순택 씨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고 괜찮은데 갑자기 거의 한 번에 오케이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 저는 근데 이거 뒷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만 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그래요? 네, 꾸준히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페이먼따를 전 좀 맞아. 놀랐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요? 처음 알았어. 나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언론연대에서는 계속 가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언론연대에 가서 제가 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될 때까지 한다.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끝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마인드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연대, 그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저희 서대문 FM이 또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계속 저희 촬영할 때마다 도와주고 계시는 황 PD님도 계시고 서대문 FM에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이름을 좀 언급해 보면 누구? 김동찬 저희 정책위원장님. 정책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단체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권순택님을 먼저 꼬셨다. 제가. 저는 아무래도 미디어 운동을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놀라웠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몇몇 언론에서만 이 사건을 주목했거든요. MBC 처음에 이제 보도한 MBC는 한겨레 이런 데서만 주목했던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이후에 보도량이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 의원이 과잉 규제가 우려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보도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저는 이 언론 보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는가를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 중간에 나왔지만 미래의 그런 기술로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엠번방 사건은 딥페이크 이런 건 아니었던 거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 계속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 주셨을 때 흔쾌히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딥페이크 문제가 기술이나 어떤 미디어의 발달 뭐 이런 것과 또 맞아요. 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저희 또 미디어 그쵸. 산업의 발전 이런 것도 좀 맞아요. 고민을 하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장수정님이 미디어의 페미니즘적 실천이다. 우리가 이 페미묵다를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적 실천을 우리는 하는 거다. 이 페미묵다로. 맞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네요. 네네. 꼬시려고 엄청 막 공을 들인 막 건가요, 나름? 부풀리고 막 그런. 근데 뭐 저는 결과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봐주시고 계셔서 되게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좀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봤고 우리가 사실은 페미니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페미니즘을 묻어버리는 거 아니고 제가 맨날 장난으로 페미니즘을 묻어버려. 그래서 우리 구독자 70%가 남성인 거 아닙니까? 페미를 묻으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셨다가 아니네? 그렇게 느끼실 텐데 저희는 페미니즘을 묻힌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죠. 이거 권순택님이 제안해 주신 네. 이름이에요.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이 용어가 없다. 이런 말이 얘기, 없다. 말이 없다. 그래서 말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면은 우리 언어를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여성 혐오 표현이 페미 묻다였어요. 페미 묻었다. 네, 페미 묻었다. 여기 이렇게 오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페미라는 맞아요. 거를 오물로 생각해서 야, 너 여기 페미 묻어 있어. 그러면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쁜 걸로 이제 혐오의 표현으로 사용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페미 묻어 있는 방송이 맞다. 우리는 페미가 묻어 있다. 페미가 묻어 있고 그리고 우리 페미 방송인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물어볼 거야. 이런 의미로 맞아요. 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은 되게 좋은 제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좋다는 그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제목 참 잘 지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저작권 등록을 상표 등록. 상표 등록 이런 거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댓글 중에 그런 댓글들이 좀 전 재밌었는데 네네. 아니 얼굴을 당당히 내놓고 페미라고 하다니 이런 댓글들이 좀 재밌었는데 각자의 좀 그런 페미니스트나 페미니즘에 대한 경험들 그런 걸 좀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서대문 FM 그 애매한 언니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거기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처음 접했던 죄송해요. 거죠. 네. 그때 이제 페미니즘이 기조, 갈래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막스주의, 에코페미니즘 이런 거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 갈래들을. 이런 걸 저는 학습 받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운동권이셨잖아요. 그렇죠. 건 얘기되는 그 건충이라고 얘기되는. 권충. 네, 그래서 교양 같은 걸 이제 교양처럼 이제 들었던 거라서 사실은 크게 기억에 남진 않았어요. 그런 조류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제 의미는 당연히 지금도 기억하지만 그랬다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페미니즘의 필요에 의해서 좀 접했던 것 같아요. 필요라고 하면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이제 콘텐츠를 까는 게 제일 그 용어로 까는 거, 그러니까 뭔가 비판하고 그런 게 고급스럽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업무인 거잖아요. 제 비판하는 업이었던 거. 그렇죠. 비판하는 게 내 업인데 그걸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평하는 게 무엇이지? 그럼 페미니즘이라는 건 무엇이지? 맞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라마 얘긴데 장수정님 그 전설의 마녀라는 MBC 주말 드라마 기억 본 적못 본 적이 보셨어요? 없어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재미없는 거구나. 그러진 않아요. 시청률 높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데이트 강간 장면이 아. 나와요. 강간 장면이 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본 여성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불쾌한 장면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민원을 막 넣었어요. 이거 제재해달라. 여성들이 제재해달라 이거를.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심의 결과. 안 해줬겠죠. 만장일치 문제 없음.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이 프로그램은 제재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더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페미니즘적으로 관점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에 그런 페미니즘 기초학교 이런 데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페미니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신 거네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했고 처음에는 그 기초학교에 갔을 때 인사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인사했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나도. 근데 끝날 때 이 한 10강 강좌였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그 강좌를 듣고 마지막에는 거의 막 24시간 가까이 그런 수업이었는데 끝날 때는 나는 페미니스트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그런 수업이어서 그러면서 저는 뭐 페미니즘에 좀 더 그러니까 함께 하게 됐다? 그게 언제예요? 그럼 뭐 30대? 20대? 이게 좀 늦긴 해요. 제가 2016년? 5년, 6년 이때인 것 같아요. 그때쯤. 그러면 약간 페미니즘 리부트 그 시기랑 약간 겹치네요. 그렇구나. 잘하셨습니다. 그때 전에도 그 마녀전설 그 전에도 미디어스에 있으면서 젠더적 관점에서 콘텐츠를 비평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먼저 시작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오다가 더 잘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군요. 수정님은 애매한 언니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본인을 페미니스트로 정체성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까? 정체화한 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난 페미니스트가 될 거야라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좀 이상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 공교육 책에만 있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이상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그때 약간 페미니스트 잡지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90년도 후반 IF라는 잡지가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제 고등학교 때 나왔는지 대학 때 나왔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시기에 처음은 IF가 나왔었고 그 전에는 자기만의 그 언니네라고 있어요. 권기명 선생님이 거의 만드신 언니네 네트워크죠. 네. 언니 네트워크 전에 언니네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런 약간 지금으로 치면 블로그 같은 게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걸 되게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제 총력학생회 권김쌤이 만든 거야 그거. 그래서 저는 권김쌤 글을 지금 20년 넘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년 권김 전문가 30년 가까이 읽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어쨌든 그래서 권김쌤이랑 어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같이 만드신 사이트였고 거기에 자기만의 방이라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글을 썼어요. 각자가 뭐 페미니즘 운동하는 얘기도 쓰고 뭐 연애에 대한 고민도 쓰고 섹슈얼리티 각가지 뭐 아버지 가족 그래서 그런 걸 읽으면서 되게 너무 재밌었고 이런 거를 나도 대학에 가게 되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대학에 가고 나서는 총력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근데 나가보면 총력학생회 활동하셨던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 중에 총력 활동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암약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페미니스트의 찐 페미니스트 약간 그런 분들은 총력 출신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 총력학생 활동을 좀 했었고 그때 했던 주요 업적으로는
반성폭력 학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보통 학생들끼리의 규율 뭐 그래서 뭐 그걸 뭐라고 하죠? 학생들끼리 자치규약 뭐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학칙으로 만든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데 학칙으로 그때 제정을 물론 그땐 진짜 너무 힘들었고 하기 싫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우리 그 학교 담당자분이랑 2년 동안 이거를 만나면서 다 도망가가지고 몇 명 안 남아가지고 막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어쨌든 학칙을 만들었었고요. 어쨌든 그게 적용이 지금까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몇 년 전에 발생을 했었어요. 그 성폭력 사건이. 근데 그 학칙을 적용해서 지금 그게 뭐 약간 상담센터 운영도 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꽤 강제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심 뿌듯. 내가 뭐 많이 그때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막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를 했다는 것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막 때려치고 싶어가지고 맨날.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그 청년학생에 저희 학교도 청년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가서 다음 청년학생을 할 사람을 꼬시는. 그렇죠. 그게 뭔가 루트야. 우리. 네, 그래서 세워야 된다 청년학생회를. 그래서 한 달에서 꼬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갑자기. 맞아. 그때는 제가 이제 출마를 해야 될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 진저리 쳐져 막. 그러니까 뭐 그때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출마를 안 하겠다. 출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그 뒤로 없어졌어요. 제가 그런 결론인가요? 저희 때문에 문을 닫고 중학생가 문을 닫고 그게 꼭 막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을 닫았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긍정적으로 뭐 이미 지난 거니까 학칙을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업적이다. 우리 총학생의 업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학교 대자보에 되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게시판에. 그때 여학생, 총여학생에서 군 가산점제 관련한 그런 거 이렇게 붙여있던 그 당시에 그런 격이 논쟁이 되고 있었죠. 첫 대동제 때 총여학생에서 어떤 사업을 했었냐면 콜라병 깨기 운동 그거를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몸매, 콜라병 몸매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지금도 기사에 썼더라. 콜라병 몸매? 정말 찾아봐요. 콜라병 몸매라는 거를 지금도 언론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목으로. 옛날 그런 걸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퍼포먼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네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학생들은. 그죠. 청년학생회를 만들어내고. 그러게요. 약간 확 죽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게 뭐 2000년대 중반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문화운동이랑 결합한 페미니즘 문화운동들도 많았고 뭐 그때 여성문화예술기획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때 한참 막 기획하고 여성영화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옛날 얘기를 또. 그리고 저는 한동안 좀 약간 이제 지역 활동을 하니까 지역에서는 약간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약간 내려놔요. 내가 아니다. 거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단체 수 활동할 있어요. 때도 그래요. 그럴 수 회의 갈 있어. 때마다 맞아. 내가 저 사람들이랑 회의를 해야 돼? 같이 앉아서 이런 생각 하게 돼요. 맞아. 그 어디 가나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더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줘. 우리 주민분들이 보실까요, 이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안심시키고 얘기시켜야 돼. 아저씨들이나 많아.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려놓고 약간 그냥 나는 이 모든 걸 초월한 존재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리부트 시기에 그때 손희정 선생님이 쓰신 표현 중 그 페미니즘 리부트 책에 쓰신 표현인가?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원래는 그런데 그걸 페미니즘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셨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 문장을 보고 그렇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17,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생활에 밀착한 걸 좀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궁금해하실 것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서대문 FM과 언론개혁 시민연대가 모였나? 맞아요. 네, 그래서 각각 단위에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해보면 이제 현재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애매한 언니도 하고 계시니까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걸 왜 시작한 것입니까? 애매한 언니들은 네. 제가 2017년 저희 팟캐스트입니다. 책 팟캐스트고 저희 2017년부터 2018년부터 하고 있는 그런 팟캐스트인데 그때 약간 뭐랄까요 이 새로운 그 페미니스트들이 엄청 많이 생긴 건 되게 좋았는데 약간 그 초심자들의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에 반해 오래된 나 같은 사람이 느끼는 피곤함. 공존! 애매한 피곤. 공존! 피곤한데 약간 그러니까 결기로 가득 찬 사람들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 있죠. 막 레디컬 저도 어떤 때는 레디컬한 페미니스트였고 막 결혼 절대 안 되고 막 그건 가부장제 타협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10년, 20년 동안 한 입장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피곤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약간 또 그때 약간 뭐랄까 극단적인 약간 갈등 상황들도 있었어요. 왜 레디컬 페미니스트 그리고 그 새로운 영영 페미들과 기존에 있던 페미니스트들과의 그런 대립 아닌 대립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 좀 약간 좀 편하고 애매한 자리를 만들자. 애매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그래서 수 있는 애매한인 거예요? 이거 애매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제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고 위치가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좀 애매한 책들을 읽자. 처음에 컨셉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7년 가까이 7년 8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정체성은 좀 책을 만들고 우리 순택님도 이제 탐탐으로서 나오고 계신데 책을 만들고 뭐 쓰고 그리고 또 책을 읽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모으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읽고 싶은 다양한 책을 읽어가는 그런 팟캐스트로 지금 저는 정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언니들을 했고 지역적으로는 딱히 뭘 만들었다기보다는 저는 좀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좀 지역에서 젊은 여성이 대표로서 10년 넘게 활동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어쨌든 버티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버티고 있다까지는 아닌데 지금 막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초기에는 진짜 막 그렇죠. 엄청 힘들었고 맨날 울고 막 때렸지. 저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여러분. 울고 그런 캐릭터 저 아닙니다. 맨날 울어요, 진짜. 진짜? 분해서 울고 열받아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상처받아서 우는다기보다는 억울하고 열받고 막 이래서 우는 그쵸.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면서 복수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복수를 많이 하고 이제는 복수하는 자리인 건가요? 복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좀 애매하긴 하죠. 네. 근데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시민단체 무슨 연대체 회의 같은 데 가면은 여성들이 되게 소수였고 맞아요. 되게 소수였고 발언 기회도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 끊어 누군가. 누군가 끊어. 그 몇몇이 있어. 내가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데 얘가 하지 않겠지만 얘기해. 사실적 명의라면 사실적인 얘기해. 제가 명예훼손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 되는데 그거 폐지되면 제가 다 실명을 까드릴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 받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것과 싸우는 거죠. 우리 사실 역시. 근데 그래서 제가 회의 갈 때마다 그 생각했었어요. 나는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온다. 이게 목표로 갔었어요. 회의를 갈 때. 맞아. 어쨌든 여성의 목소리가 그 회의에서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이야기든 하고 온다. 기자 생활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질문은 한다 나는. 어떤 기자회견을 가건 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여성들도 회의체에 많이 오고 이렇게 끊는 거에 대한 그런 여전히 끊으시는 그분은 여전히 끊으십니다. 누구야? 여기다 써봐요. 나만 알 테니까. 근데 그런 분들 제외하면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발언권도 많이 늘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김민웅 맞아요. 그 비상행동, 촛불행동. 촛불행동이 대표가 그 비상행동의 공동의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분한테 마이크를 주지 않았어요. 성폭력 박원순 가해자 2차 가해자. 법원 파기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낭설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대법원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까지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싸워서 맞아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도 싸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지가 된 거지. 그게 그 하나하나가 진짜 투쟁. 투쟁의 역사. 다 투쟁이야. 하나하나 다 투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근데 너무 뭐 이런 거에 기뻐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나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이번 촛불 국면에서 탄핵 국면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사실은 언론운동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제가 언론연대에 들어간 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후에 들어갔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이제 선출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선출하기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작업들이 있었냐면 촛불에 대한 정리를 하잖아요. 이 촛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언론연대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기존의 언론운동이 공정성 투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보도의 공정함.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게 공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운동을 해왔던 거죠. 언론 독립 관점에서. 근데 언론연대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미디어가 그런 다른 인권 의제나 노동 의제나 아니면 성평등 의제 그리고 시청자들이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 좀 더 뭔가 가져가는 확대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미디어나 언론 운동이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이후에 저희는 이제 방점을 아예 바꾼 거죠. 촛불은 이렇게 가야 된다. 촛불이 방향은 이쪽이다. 언론 운동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했던 그런 운동은 언론연대에서 했던 운동은 언론연대는 저희 약칭입니다. 네, 언론개혁 시민연대. 네, 플레이밈. EBS 까칠남녀 사건 아세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성소수자로 출연했던 은하선 작가가 하차 통보를 받았잖아요. 그거 대응하는 게 2008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운동을 하거나 2008년도? 2018년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18년도야. 이것도 죄송하고 이것도 죄송하고. 그런 운동 2018년도. 대응했었고 또 그 시기에 KBS 엄경철이 심야토론 이런 데에서 사회금지법 관련한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목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관련된 비과학적인 혐오 발언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공영방송에서 이런 동성애 혐오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노출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했었고 그런 활동들을 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관심 가졌던 거는 유튜브였거든요. 유튜브에서 아이고야. 동찬 위원장과 얘기했던 거는 이제 키즈 유튜버였어요. 키즈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반성평등한 불평등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키즈 유튜브를 전정 관점에서 모니터 보고서를 써보자라고 해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히 여아가 주인공인 그런 채널은 분홍색, 핑크색 막 맞아요. 이런 거고 남성은 이제 녹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연두색 이런 식으로 좀 나뉘기도 했고 노는 방법도 달라요. 여성은 이제 정말 그런 그러니까 주방기기 이런 거 갖고 놀고 청소하고 이렇게 그런 엄마가 하는 롤 이런 걸 따라하는 요리하고 이런 걸 하고 남성들은 이제 중장비 관련된 장난감 이런 거 가지고 놀고 포크레인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가지고 놀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좀 나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고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맞아요. 다시 재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제적이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기억에 남던 게 화장하는 그런 콘텐츠 너무 많았어요, 여아들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 해서 그런 보고서 쓰기도 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연대에서 해왔던 거고, 그리고 언론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게, 제가 기자 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기자 생활은 다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기자 개인 개인이 플레이. 그게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거 본인이 발제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같이 네. 고민하거나 이런 건 없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되게 적어요. 그 비중이 개인이 생각하는 걸 특히 저는 소규모 이제 미디어스라는 매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가 단체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묶이잖아요. 단체 다 입장으로 내야 되고 단체에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미디어 전문지에 계셨던 김세옥이라는 한 분이 이제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돼요? 탐탐이니까. 탐탐 네. 김세옥 선생님이라고 네.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끼리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을 우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출판사 아까 얘기하신 탐탐이라는 출판사를 이제 독립출판사를 꾸려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책도 벌써 2개나 나왔죠. 네. 2개 나왔죠. 네. 첫 번째 책은 여러분 페미니스트입니다만 아직 한들을 봅니다. 네, 한국 드라마를 젠더 관점에서 그런 비평하는 그런 책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그런 임신 출산은 빼고라는 책을 좀 냈었죠. 이런 콘텐츠, 그러니까 젠더 관점에서의 콘텐츠를 좀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작업도 페미니즘 작업. 그죠. 페미묻다. 페미묻다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올해 어제 뭐 했어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책 읽기 모임. 네, 페미니즘에 국한될 것 같진 않지만 이번에 본 책이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선생님 책이었어요. 저는 이미 읽은 거여가지고 저희 애매한 언니들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저는 이미 읽은 책이어서 아주 가볍게 가가지고 네, 들었고 다음에는 에코 페미니즘 관련한 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페미니즘적인 그런 활동도 계속 좀 하게 되는 계기를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다 뛰어도 맞아요. 다 뛰어라고 저희가 일요일마다 뛰는 모임이 있는데 저 한 번밖에 안 나갔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다 뛰어가 그 기사가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권김 현영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게 현실 정치를 하는 페미니스트가 없다 현재 여의도 정치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알면서 사건 우리 얘기했지만 알면서 사건이 이야기 거론된다거나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의도 정치 내에서 이제 그런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외곽에서 뭐 장혜영이나 아니면은 그 전 의원이나 아니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성평등, 페미니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치인인 건데 여기서 정치에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신 게 여성 정치에 대해서 다시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 정치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름 지은 게 다시 뛰는 여성 정치인 건데 그 다시 뛰는 거를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그쵸. 다시 뛰는 건데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뭘 해야지 하다가 그럼 뛰는 거부터 해보자. 실제 뛰는 거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달리기 모임 크루를 만드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둘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성 마라톤 대회에 나가요. 봄에 있는 여성 마라톤 네. 대회에 5월 같이 3일. 나가려고 준비 보시는 중인데 분도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권기면영 선생님한테 권기면영 선생님이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나 장혜영 전 의원. 전 의원에게 3명 중에 1명에게 말씀하시면 초대 가능. 우리도 가능해요. 아, 우리도 가능? 네. 거기에 한 번 아, 가서 뛴 사람들은 다 초대할 수 있어요. 초대할 수 있어요? 네. 그 권한이 있어요. 제한 없이? 네. 아, 그래요? 남성도 됩니다. 저한테도 얘기하시네요. 네, 얘기해 주시면 네네. 같이 그리고 여성 마라톤 대회 꼭 같이 뛰는 것으로 네, 일요일 3시에 뛰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을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네,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이어서 페미니즘 어떤 일 했는지, 페미니즘 관해서 어떤 일 했는지 저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활동했던 두 사람이 페미무따를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됐다.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페미무따를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밑밥. 그렇죠. 우리 원래 이거 처음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한 얘기 다 하고 계신. 네. 그러면 왜 미디어고 왜 유튜브인가를 좀 우리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미디어에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미디어, 왜 유튜브일까요? 순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자 생활했고 탐탐에서 하는 것도 텍스트 글쓰기거든요. 그게 이제 미디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영상 미디어 그런 작업은 아니었는데 사실 익숙치 않은 이제 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안을 주셔서 이제 동의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미디어 운동하는 입장에서 구글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 의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빅테크 있어. 기업이 가지는 그런 독점성과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건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유튜브 그리고 영상 콘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게 된 게 아닐까? 좀 맞습니다. 혹시 뭐 장성님은 저도 어떤- 뭐 비슷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플랫폼,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운동권들은 또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 기업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아, 좋아한다고? 협찬 생각하셔야죠, 여러분. 아니, 협찬 이후에 우리 경영까지 고민하면서 유튜브에서 협찬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약간 비판적인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일상적으로 그런 매체에 좀 얹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유튜브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지만 유튜브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페미니즘을 좀 다루면서 이슈나 정치를 다루는 본격적으로 다루는 채널이 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 기회에 딥페이크 얘기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유튜브에서 또 얘기하면 길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한국 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이 되는데 페미니즘 관점은 좀 결여되어 있다. 그쵸.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우리 방송에서 해보면 재밌겠다.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계엄 사태도 있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젠더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걸 해보면 좋을지 또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마침 질문이 그거여가지고. 근데 그런 건 있어. 제가 이제 아까 기자 생활할 때 까는 게 내
그쵸. 업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운영하면 우리가 까임을 당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위치가 된다. 어.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어쨌든 있습니다. 오픈이 되고 얼굴이 나가고 그쵸. 지금도 되게 많이 까고 계신데 그죠. 근데 얼굴 못생겼다고 까는 거는 되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타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효과적일지 생각을 해보고 얼굴 못생긴 게 본인한테 중요한 거지 그 댓글 다시는 분한테 중요한 그쵸. 거지 모두에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번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걱정해 주는 거야 지금 댓글 그 사람들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 괴로운 거거든요. 사실 그럴 그런 수 있어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세상에 외모로만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좀 더 다채로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열받게 하는 거 분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이거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장수님은 정말 혐오 댓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를 보질 않았어요. 그뭐 팬코나 제가 이런 데 몰라요.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맥락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저는 책밖에 안 읽거든요. 책이랑 페이스북밖에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잘 모른다. 그럼 약간 주석을 달아주셔야 되나? 혐오 댓글 달때 주석을 달라고 이거 하는 원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조롱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계속 저희 황 PD님한테 여쭤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왜 열받는 건지. 황 PD님 왜 이렇게 아는 거죠? 저분은 뭐 거의 펜코에서 사신다고 항상 접속하고 있는. 동태 파악을 위해. 네. 말로는 동태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나 이거 의심해봐야 된다고 했죠. 실제 자기의 정체성이 펜코의 정체성일 수 있다. 너무 자주. 근데 진짜 맞아요. 그때 건기 선생님이 나왔을 때 아헤가오라는 말 했는데 못 알아서 저 검색해봤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저도 그때 아헤가오가 뭐지? 그리고 어제도 무슨 이상한 혐오 표현을 들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주석을 달아준 링크를 선보하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를 수 있다. 커뮤니티 사람들이 다 커뮤니티를 보는 건 아니다라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송김이래. 건기 선생님이. 손희정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노동력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타격이 없다. 그러면 우리 좀 페미 무다를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있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저희 이제 아까도 탐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운영하면서 이제 그 세옥 선배랑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글 쓸 기회가 없다. 그래서 출판을 할 때 할 말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찾고 싶다. 그런 거와 글을 쓰는 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없거나 글을 잘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보여줄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과 공동 작업하는 게 우리 탐탐의 좀 목표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필자들을 많이 발굴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페미부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시사방송 헤비 유저거든요. 덕후. 네, 모든 시사 그런 특히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제 주변에 3명이 있어요. 손희정, 권순택, 황 PD님. 황 PD님 너무 바빠. 팸코도 매일 봐야 되고 시사방송 다 봐야 되고. 손희 선생님 페북에서 그 어떤 평론가에 대해서 이렇게 감상을 남긴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았거든요. 어떤 거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손희 선생님 댓글이 그거였어. 나랑 같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되게 공감대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페미무다도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사 방송 보면은 저는 되게 질식할 것 같아요. 네. 맞아. 남성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비중이 너무 많고
진행자도 여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출연한 사람은 다 남성이고 맞아. 정치평론가 다 요즘은 남성이고. 약간 그런 패턴이야. 진행자 여성, 정치평론가 다 남성. 이런 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 너무 지식 볼 때마다 막 음. 지식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슈를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슈가 여성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그들한테는 도마 위에 오르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페미오다에서는 그런 여성 그런 패널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그런 시사를 이야기하는 여성 패널 이런 거 발굴하는 거 나는 이거 진짜 꼭 해보고 싶다 페미오다에서. 맞아요. 네. 근데 순택님도 약간 시사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분이세요. 전 좋아하긴 해요. 시사 덕후시기도 하고 또 그런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시사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우리가 막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 풀어요? 앞으로 이제 풀 건데 되게 기대하셔도 여러분 좋은 윤석열의 포인트. 사우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어떻게 볼수 있나? 윤석열의 사우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왜 이런 것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런 것들 풀어가 보겠다. 최근에 보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보다? 보다라는 채널에서 네. 이제 그거는 주로 과학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정영진 씨가 사회를 보고 왜 이러신 거죠? 정영진 그 까칠남녀 그 맞아요. 그 까칠남녀 거기서부터 3%. 정영진 씨가 이렇게 그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그 과학자들이 나와서 과학총회야 이 제목이 이거 많이 SNS에서 돌아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 과학총회인데 열 몇 명이 나왔는데 다 남자인 거예요. 과학자가. 저도 그 썸네일을 보고 15명이래요. 썸네일을 보고 처음에 아이고. 근데 저는 보다여서 약간 수긍을 했거든요. 보다구나 이렇게 수긍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과학 잡지니까 뭐 이런? 과학총회니까? 약간 원래 그런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약간 그 주로 여성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 패널로. 그래서 보다에서 만든 콘텐츠인데 이게 근데 남성 15명은 너무 심했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적어도는 아니고 어쨌든 여성 패널들도 같이 해야지 어쨌든 총회인데 그러니까요. 총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쨌든 다 같이 뭔가 총화하는 그런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SNS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건 다 얘기되는 건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실제로 여성 과학자들이 어떤 말 잘하는 혹은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과학자들이 있는지 실제로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받고 출연하신 분들이 조금 약간 반성적인 어조로 좀 더 빨리 그걸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딱 봤을 때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쓰신 것도 봤는데 그게 영상 특히 유튜브나 영상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주로 이유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하는데 사실 검증이 안 된 건 똑같거든요. 남성도 여성도 그거는 이제 저도 그런 시사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만 준비 안 된 사람들도 나와서 막 얘기해. 근데 그걸 보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아무 말해. 계속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거야 거의 다 계속 하다 보면 잘 하겠지. 네가 언젠가 이거예요. 누가 검증 처음부터 다 세팅 다 돼가지고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그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모시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치평론가인데 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전문적인 거 있잖아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제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올랐는데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분과 좀 아는 사이여서. 그래요? 저도 아는 사이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 전문 분야 아니야. 뭐 근데 막 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뭐 레퍼런스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건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러면 우리 뭐 할 것인가, 우리 페미니스트가 뭘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그럼 우리가 그런 레퍼런스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런 여성 스피커들을 좀 같이 키울 수도 있고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좀 만들어 보자. 애매한 언니들을 오래 하면서도 좀 느꼈던 건데 여성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지 부담스러워요. 순택님도 처음에 안 한다고 했어. 제가요? 약간 그랬어. 부담스럽다. 그랬어. 애매한 언니들? 기억 안 나. 그게 몇 년 전이어서 기억 아마 안 날 수 있어. 같이 일하는 그분. 그분이 그랬어? 어쨌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지금 게스트로 나오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되게 부담스러워하시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좀 제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왔던 것도 있는데 약간 페미니스트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애매한 언니도 얘기했지만 되게 편안한 공간, 그냥 아무 말 해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페미니스트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같은 방송이 되는 거죠. 그쵸. 오늘 같은 방송이고 이 뭐 잘못 얘기하면 황 PD님이 다 고쳐주실 거고 이런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페미니스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이고 맞아요. 좀 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좀 의미 있는 채널이 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요즘은 좀 뭐에 관심 있으세요? 페미 이슈 중에서? 저는 하나가 있죠. 뭐가 있나요? 저는 열심히 광장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 광장에 열심히 나가고 있어서 그런 2030 여성 중심으로 뭔가 응원봉 집회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열심히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걸로 칼럼도 썼거든요. 맞아요. 전 늘 비슷한데 약간 과학과 과학적인 거.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문과가 왜 과학을 계속 과학적인 거에 관심이 좀 있고 그 얘기해 주는 걸 듣는 걸 좋아해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 1시즌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그런 걸 막 얘기해 주잖아요. 막 그 뭐 우리 김한희 님이나 너무 재밌었죠. 뭐 다 그 우리 테크페미 조경수 선생님이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꼭 그런 컨텐츠를 많이 하고 싶다. 왜냐면 좀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이 좀 기술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미디어를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그런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이나 뭐 그리고 또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뭐 과학이 미래에 뭐 돈을 만드는 산업 이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의 건강권과도 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게 또 이런 또 담론이기 때문에 건강권 책을 자궁 책을 낸 분으로서 어쨌든 그런 과학 콘텐츠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이슈, 기술 이슈 이런 걸 좀 다루고 싶다. 전 이 광장 이야기도 저희 페미니스트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칼럼을 썼는데 2030 여성들이 왜 집회에 나오지? 그런 맞아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 두 가지가 있으면 집회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할 말이 원하는 거나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 게 싸웠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웠던 경험.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난 종합편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번에 나왔던 여성들은 그 전에 어디 있었냐 신당역 그 전에 그 강남역 그리고 해화역 이런 데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30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두 번째가 없다.
경험이 없다. 뭔가 집단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정치화해서 그거를 뭔가 그러네. 요구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저는 그러네. 생각을 했어요.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 사람들이 그 2030 남성들을 비판하거나 그런 건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안타깝다게 생각했던 게 최상병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느끼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담론을 하고 그러면 병영의 들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야 돼.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맞아.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맞아. 그런 거에서 왜 요구를 못했을까? 왜 그런 경험을 쌓지 못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는 좀 페미니즘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 사무실이 공덕역에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집회가 광화문에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려고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서부지법이 바로 앞에 있어요. 공덕역 근처. 서부지법 옆이지 거기. 네, 그래서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이분들이 그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쟁 그 집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하철역 한 정거장만 걸어가자. 그래서 애호개역에서 나는 지하철 타고 광화문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저 진짜 무서웠어요. 눈빛이 그때가 3시였거든요. 오후 3시. 눈빛이 그날 3시였는데 그때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고 내가 그 도보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쓰러지신 분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급대가 실려가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열되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려서 그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 이제 그 할아버지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날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거든요. 되게 공포감. 나 가방에 세월호 배지 붙어 있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들키면 나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런 날에 이제 나는 이제 어렵게 이제 광화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그날 폭동이 벌어진 거죠. 저는 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간 거 되게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서부지법 그게 폭동이 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구구 유튜버나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3명이 유튜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미디어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구구 유튜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이거는 뭐 페이징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이런 고민들도 됩니다. 하고 있다. 아니 정지시켜야 돼. 근데 그거 있어. 정말 젊은 남성도 되게 늘었고요. 여성들도 진짜 많고요. 그래요? 네, 저 가면서 여성도 진짜 많이 만났고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유모차 부대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양손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태극기와 위험하잖아. 이제 그 뒤쪽에 좀 빠져 있는 거죠. 태극기와 그 성조기를 들고 있고 계속 흔들고 있고 그리고 애기 업고 오신 할머니분도 있었고 좀 그런 상황이었고 집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응원봉 집회 가면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었어. 맞아요. 그거 봤어. 풍물패를 봤어요. 서부지법에서 풍물패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장구치고 그런 사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응원봉 집회 가면은 왜 그런 피켓이나 뭐 그런 거 예쁘게 만들어 오잖아요. 여기도 다양하게 피켓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학습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집회 문화에 그래서 여기도 이런 걸 하네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놀랐어요. 근데 그 분들이 서부지법을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약간 그런 민주노총 이런 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노총 한 번도 법원에 간 적이 없어. 여러분 가야 될 곳과 안 가야 될 곳이 있다. 저는 뭐 분노의 대상을 여러분 집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달라도. 근데 저기서 민주노총은 프로라서 구분을 합니다라고 쓰셨는데 어쨌든 그런 구분이 어떤 선이 있는데 그걸 넘으신 거죠. 이번에 넘으셨어. 그래서 왜냐하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법치 국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법치 국가인데 그 법을 이제 다르게 사용하시는 건데 합의한 게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있죠. 게 있어. 그렇지. 법원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감옥행이야 바로. 그래서
아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훼손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 누가 하든 민주노총이 가서 법무지법 가서 그런다? 그건 진짜 다 잡아들여야죠.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거를 어쨌든 물론 이견도 있고 이 법을 법원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검찰 권력이나 이런 문제가 거에서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고 이번 다 무너졌죠. 다 선거 민주주의 꽃이 뭐라고요? 선거. 선거.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네. 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다 배우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서부지법 이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라고 배웠어요? 법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다 무너지고 그거 아니 있다. 국민이지 민주주의. 국민. 그럼 국민인데 어쨌든 자기 국민들이 어쨌든 법원의 권리를 이양한 거고 국회의원들,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양해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권력이라고 착각을 하신 게 이제 윤 대통령, 전 거기 대통령의 왕자를 쓰고 거고. 그 대통령이 되신 분이어서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법을 그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참 최고의 아이러니. 그리고 저는 또 아이러니 하나 더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논란된 게 주술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지 거기 앞장서는지 예, 잘 모르겠다. 오늘도 그 예. 얘기했는데 그거는 돈이 모든 것은 돈이 결정한 거라니까. 이거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것들이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벌써 1시간 넘게 네, 넘었대요. 황 얘기를 PD님이 했네요. 이미 그만하라고. 1시간 7분이 지났다. 빨리 끝내라 이러고 그만하라고 사인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그만해야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네. 계획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물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여러분 저희는 주간으로 돌아옵니다. 주간으로 돌아온다. 언제 주간으로 돌아옵니까? 저희가 화요일 날 오후에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방송을 좀 더 자주 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5시에 업로드는 이제 안 되고 화요일 날 좀 옮겼다. 네. 네, 그리고 딜레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딜레이 방송과 생방송을 같이 이제 묶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5시 화요일 5시에는 업로드된 콘텐츠를 만들자. 5시 지났는데 지금. 그렇죠.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뭐 이렇게 가죠. 네, 근무하는 방송이라. 다음부터는 5시에 될 거다. 화요일 5시에 라이브 형태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네. 기획도 설명해 주세요. 우리 2차로 어떤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네네 설명해 보면 일단은 이 얘기해 주신 2030 여성들로 이렇게 촉발된 이 광장의 정치,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20, 30대만의 얘기도 당연하죠. 듣고 다른 얘기들도 좀 전체적으로 듣는 그런 기획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가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연속된 기획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각층에 계신 분들 모셔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금방 끝날 문제는 당연히 그쵸? 아니고 계속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맞아요. 이제부터 해석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특히 맞아요. 이제 아직 탄핵이 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탄핵이 되면 또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까지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집회를 중심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젠더 관점에서 해석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는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올 거고 또 지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슈인데 사실은 이게 드러나지 않고 얘기가 많이 되지 않는 이슈 중에 저는 동독여대나 이런 사건들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고민이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사건 이슈들도 저희가 좀 앞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종합편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고정 코너도 좀 맞아요.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한 분이 판례 판례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할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함께 고민해봐요라는 정도로 전달해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딥페이크 시즌 2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또 이제 또 몇 달, 한 두세 달 후에부터 다시 보실 수 있다. 조금 더 사실 딥페이크 시즌 1을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적인 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8 여성 그쵸, 38 여성의 날도 날이 있고. 있는 거고 그때도 이제 어떤 인재들 당연히 이야기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조기 대선이 가더라도 또 여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과 정부 진짜 없애는 거냐 이 얘기서부터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안 없앴어. 실패. 아직도 안 없앴어요. 하지만 여러분 장관은 없습니다. 아직도 아직 장관은 아직 공석입니다. 예. 임명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뭐 그런 이제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젠더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것도 계속 얘기해야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시기적으로 그런 이슈들도 계속 짚어가면서 그리고 또 많이 얘기되지 않는 페미니즘, 여성 이슈들, 페미니즘 이슈들 이런 것들 또 얘기하는 기회 계속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희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괜찮았나요? 만족하시나요? 육성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만족하시나요? 예. 그럼 저희 이제 짧게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걸로 가죠. 그럴까요? 마지막. 우리 네. 만들었던 슬로건으로 가죠. 네. 예, 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네. 오늘은 구독자에게 묻어가는 방송이었습니다. 100% 어디 갔어? 오늘은 100% 구독자에게 묻어가는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미묻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조태걸 안 해? 좋아요, 구독, 댓글, 조태 9할이잖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